서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인 먼저 좀 네네. 모시겠습니다. 송혜정 대표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서울시 강남갑 서명옥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시민 활동하고 계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님을 제가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 간단히 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이사 공혜정입니다. 저희는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교육 그리고 그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이라든지 학대 대물림 끊기 또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등 다방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없이 재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정부의 지원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네, 시민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여러 아동학대 케이스를 많이 보셨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은 그 대응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옆에서 보셨을 때 그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은 어린이날 그 학대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지만 그 현장에 있는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보다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죠. 그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즉각 출동, 즉 72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넘게 걸려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도 전문적이지 못한 그 척도표라든지 아동을 분리 조치하지 않아서 그 아동이 그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척도표로 인해서 아이가 분리 조치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이 학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됨에도 아무런 조치 없다가 아동이 그 이후에도 최소 2회 이상의 재학대로 인해서 결국은 뇌사 상태에 빠진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정의 사건 역시도 3회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그 기관에서는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희 조사에 의하면 양부 양모와 통화된 건 겨우 6회뿐이었었고 방문은 1회.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 소아과 진료를 동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안 됐거나 수신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안내전화 번호를 그 전화 유선상으로 안내한 것까지도 사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태만하고 소홀하고 업무에도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 현장 조사 즉 아동의 생사의 기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전선의 이 요원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직무 소홀이라든지 전문성 없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과연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관리 감독이 되어 있지 않고 운영법인에만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아동보장원장님, 네, 제가 책자 조금 전에 보니까 현장 대응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역량 교육이라든지 대응 스킬을 갖다가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공 대표의 네. 말씀은 그게 매뉴얼대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 전혀는 아니지만 일부 네. 매뉴얼대로 네.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 대표님 보시겠어 현장에서 그럼 아동복지법상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복지법 이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있죠. 네. 그 46조에 보면은 네. 피해아동 보호 명령 제도는 법원 차원에서 명확한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리조치를 할 때. 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 4조에서 보면은 네.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복지법 제 16조의 퇴소 조치에 보면은 이 아동에 대해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돌려보내는 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복지 차원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분리할 때는 형사사건으로 명확히 처리를 하면서도 아동의 퇴소라든지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처리가 되고 있는 이 일관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 아동학대는 범죄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동을 복귀시킬 때는 이것이 행정복지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저기 우리 인구아동 정책관님, 네, 좀 잘 들으셨죠? 네,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현장하고 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네, 제도적인 미비점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네.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공 대표님, 이제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국가에서 지원 하나도 안 받고 계시죠? 네.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개선책이 되어야 될지 우선순위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 학대는 아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위자에 의해서 그렇죠.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행위자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통해서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예방에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네네.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동을 그러니까 친자녀를 학대해서 재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호 처분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교육 담당자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2년 정도밖에 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교육 담당자가 아버님 또 오셨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희가 예방 교육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자, 초범에 대한 예방 교육과 재학대범에 대한 예방 교육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 교육형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과 후에고 외양간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에 있어서는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동영상 하나 던져놓고 26개 직군이 다 같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나이와 교육 조건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게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동영상으로 모든 직군을 커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동영상만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공혜정 참고인에 대해서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신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공혜정 참고인은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